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해결사 본능이 축구의 본고장 유럽, 축구 종주국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턴타운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 종료 직전에 터뜨린 2대1 승리 역전 결승골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결승골 최고 기록을 수립했는데요. 최전방 9번 공격수 역할을 맡은 이후 3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클러치 능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숨김없이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루턴타운과 경기를 마치고 가진 인터뷰의 풀버전 그리고 경기 세부 기록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9번 역할의 비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구단 공식 방송 스퍼스 플레이와 경기 후 팀의 수훈 선수이자 대표 선수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마치 찬양하는 듯한 종교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공식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결승골의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벌써 5번째 결승골인데요. 즉 5경기의 승리를 손흥민 선수의 골로 끌어냈다. 올 시즌 기록한 15골 중에 5골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던 승점 3점을 가져온 골이었다. 이 경기의 승점만 따져도 15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15호 골을 리그에서 기록했는데 최근 프리미어리그 4시즌 중 3시즌에 무려 15골 이상 득점 기록을 확정한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케 듀오를 구축했던 2020-2021 시즌이 처음이었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에 이어 올 시즌 2023-2024 시즌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를 본격적으로 맡자 역대 가장 빠른 페이스로 또한 15득점에 도달한 것인데요.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도 주목하고 있고 모든 영국 매체와 주요 유럽의 미디어들이 손흥민 선수의 결정 능력과 해결사 본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 결승골 득점 상황의 콘텐츠에서 캡틴 클러치다, 캡틴 판타스틱이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 5인 안에 들 정도의 위대한 선수인데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찬양하고 추앙하는 듯했던 스퍼스 플레이의 공식 인터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오늘 경기 어땠나요? 라는 경기 소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터프한 경기, 힘든 경기였고요. 아주 치열한, 인텐시티한 경기였습니다. 강도 높은 경기였는데요. 우리가 골 찬스가 분명히 있었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러스트레이션, 좌절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좀 이른 시간에 골을 넣었다면, 이른 시간에 골이 들어갔더라면 이 경기는 더 쉬웠을 겁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 3점을 모두 얻어내서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A매치 브레이크,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대표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행도 있었고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솔직히 몸이 더 힘들었는데 승점 3점을 얻어내서 기쁩니다 라고 했어요. 이날 경기 막판에 손흥민 선수 몇 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경기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주중 에이스들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례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교체해주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날 경기 벤치로 돌아가서 손흥민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들도 있었고 다른 때에 비해 분명히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를 뛴 그 어떤 선수보다 혈기왕성한 활동력과 집중력과 경기 막판까지도 강한 체력을 발휘하면서 본인 특유의 정말 철강왕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말씀드린 경기 막판 정말 힘든 순간 집중력과 체력과 기술이 모두 필요한 그 순간 86분에 손흥민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이전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는 내재된 킬러 본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부분들이 골키퍼의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본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본능들이 경기가 막판으로 흘러갈수록 조금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와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느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말한 것처럼 경기의 어느 시점 어떤 스코어 라인인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일관된 축구를 추구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기 이전부터도 손흥민 선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관성,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철학적으로 그거를 본인이 내재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마음을 유지합니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노력하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슈팅 기회 상황에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슈팅 전에 숨을 고를 수도 있었고
있었고, 그리고 확실하게 차분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찰 수 있게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점 상황, 루턴 타운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골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오늘은 특히 전반전에 내가 빅찬스, 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잘 차려고 집중했던 것은 맞다. 그리고 클린하게 깔끔하게 공을 차려고 했는데 그 슈팅이 운이 좋게도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되었는데도 골이 됐고,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침착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침착성,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통해 나도 이루는 것이다. 본인이 그 노력을 위해 경기 외적으로도 경기방 밖에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담겨있는 그런 답변이니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큰 경기, 중요한 경기, 매번 힘든 경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면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차분함을 경기 중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있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밝힌 비결인 것입니다. 마음이 뜨면 공도 뜬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전반전에 빅찬스를 놓쳤다라고 했지만 이건 빅찬스 미스로 기록이 되긴 했는데 너무나 불운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전반 19분에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카민스키를 정말 절묘한 스텝으로 제쳐내고 각이 거의 없었을 때 상대 수비 2명이 심지어 니어포스트와 파포스트로 가는 그 각도까지 다 막아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니어포스트를 정확하게 노린 슈팅을 연결했는데 그 슈팅이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서 왼쪽 골포스트까지 맞고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운으로 인해 기회가 골이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흘러나온 공에 대한 기회는 손흥민 선수였다면 해결했을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날 경기 토트넘이 늦게 골이 터진 이유는 다른 토트넘의 선수들이 득점력, 결정력이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성급했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에서 베르너 선수가 슈팅할 때 오른쪽에 정말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하게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대 수비수 까보레가 막고 있는 쪽으로 차서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밀어만 줘도 골을 넣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사르가 슈팅할 때도 하필이면 가운데 서 있던 테든 맹기 선수에게 그냥 찼거든요. 여기서도 조금 더 침착하게 구석을 보고 손흥민 선수처럼 해결했다면 골이 될 수 있었고, 혹은 여기서도 정말 자신이 없다면 오른쪽에 또 비어있는 자리에 또 포착해 있던, 자리 잡고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다면 더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빅찬스 미스는 이런 상황뿐 아니라 전반 15분에 클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스루 패스를 반대로 전환했을 때 베르너가 문전 좌측을 개인 기술로 속도로 잘 제쳐내기까지 했는데 골키퍼와의 1대1 기회에서 골대를 바깥으로 감아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슈팅을 했어요. 이렇게 각이 본인이 해결하기 자신이 없다면 우측에 진입해 있던 우도기에게 패스를 그냥 툭 줬다라면 영리하게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장면인데, 이런 판단과 지능이 다른 선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급 수준의 축구 지능이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질문은 그 득점, 그 짜릿했던 결승골을 넣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믿을 수 없이 좋죠. 경기 막판이었고 늦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의 거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 골이 터지고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포효했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칠 정도로 좋다라고 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느낌,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이런 카타르시스 때문에 내가 축구 선수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경기 막판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넣기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골을 넣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고, 또 이렇게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골을 넣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싶다라고 했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늦은 시간 말고 빠른 시간에 골을 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는데요. 이날 경기 최전방 공격수로 뛴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밀집 수비와 대인 방어에 맞서서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조금 더 활발하고 창의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히트맵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 전방 지역, 본인의 시작 포지션도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 본인의 왼쪽 윙포워드를 뛸 때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이라든지 오른쪽이라든지 양쪽 사이드라든지 심지어 왼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아랫지역, 중앙 미드필드 위치에서 공을 받아서 운반하는 역할까지 함께 해줬거든요. 즉 굉장히 폭넓게 움직였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내려와서 움직였다. 그런데 이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부진해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왔던 게 아니라 상대 루턴 타운이 대인 수비를 딱 손흥민 선수한테 붙여놓고, 특히 이날 좋은 경기라고 보였던 테든 맹기 선수가 어디를 가든 손흥민 선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대인 수비를 역이용하기 위해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넓게 움직인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오늘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턴 타운이 1대1 대인 방어를 시도했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비를 더 깊이 드래그,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윙어가 내가 끌어당기면서 센터백을 딸고 올라온 그 앞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센터백도 저를 막기 위해 따라 올라오고
올라오면 공이 침투됐을 때 저는 그 수비수, 나를 따라온 선수보다 더 빠르게 그 뒷공간으로 침투할 컨피던스, 자신이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경기를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런 과정 속에 저의 움직임과 더불어 윙어들이 잘해줬는데, 특히 후반전에 들어온 브레넌 존슨이 환상적인 역할을 해줬고 팀 전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저의 골이 나왔다. 내 골이지만 팀 전체가 만든 골이다라고 했고요. 본인은 이런 득점 슈팅뿐 아니라 움직임으로 팀을 돕고자 했고, 팀이 나뿐만 아니라 나만 잘 움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가 잘 움직였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라면서 나의 공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팀 전체가 또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죠. 물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좀 더 일찍 골을 넣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밝힌 이 움직임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주요 장면을 통해 보시면요, 1대1 동점골이 나왔을 때 51분 사르의 기점 패스를 존슨이 우측에서 포로와 2대1 패스 주고받으며 반대편에 베르너에게 연결해줬고, 베르너가 슈팅하진 못했지만 베르너가 위협적인 슈팅 위치에 왔기 때문에 이걸 저지하려던 루턴타운 수비수 까보레가 자책골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반대로 넘어올 때 까보레가 자책골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앞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빠져 움직이면서 글로 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다른 수비수들이 뒤로 딸려 올라왔고, 그로 인해 존슨이 반대로 크로스를 넘길 수 있고 베르너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베르너가 골을 넣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척하면서 뒤로 빠져나오니까 그러면서 생긴 공간으로 베르너가 골을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이 선으로 움직이는 가짜 9번과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건드리지 않고도 득점에 관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54분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대인 수비 센터백 라인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포로의 패스 메디슨을 거쳐 손흥민 선수가 다시 포로에게 스루 패스를 줬을 때 1대1 동점골과 비슷한 상황에 포로의 컷백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까보레가 잘 걷어냈던 장면이 있었죠.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과거 케인이 그랬듯이 9번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10번 자리로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고 또 플레이메이킹까지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56분에는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 들어갔다가 맹기나 다른 루턴타운 선수보다 빠르게 배우로 침투해 들어가서 포로의 패스를 원터치 슈팅으로 문제에서 연결을 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62분 같은 경우엔 이렇게 1, 2선으로 움직이는 움직임까지도 상대 수비가 대비를 하자 오른쪽 사이드로 움직여주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던 존슨이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교차되는 상황을 통해서 상대의 대인 방어에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62분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중앙에 두세 명의 수비수들이 잉여 자원이 됐고,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 자신의 자리를 대신 들어간 존슨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해 있던 메디슨에게 전환 패스를 연결하면서 메디슨의 슈팅까지도 끌어내는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71분에는 벤탄쿠르가 우측 전방으로 존슨을 향해 로빙 스루 패스를 줬을 때 이날 가장 센터백 라인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테드 맹기 선수를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1선 전방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선 영역으로 내려오면서 끌어냈고, 그로 인해 포로가 그 끌어낸 공간으로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공 없이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얼마나 좋은 공격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86분에 결국 손흥민 선수가 터뜨린 역전 결승골도 손흥민 선수가 자기 진영부터 운반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본인이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골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존슨의 뒷공간으로 또 한 번 내려와서 상대 센터백의 견제를 피한 상황에서 슈팅을 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나온 것은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후 160호 골을 통해서 토트넘 역대 득점 단독 5위로 올라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그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네 기록이 내 기록이지만 팀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멋진 정말 최고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저와 함께 뛰었던 모든 선수, 감독, 코치, 그리고 팬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어메이징한 기록을 세울 수 있게 해준 클럽 토트넘에 감사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최대한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은 것, 이 기록을 더 많이 연장해서 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개인 기록을 위한 골이 아니라 팀의 발전과 성장과 성공을 위한 골이라는 것이죠. 최선을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위해 다하고 싶고, 골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고, 앞으로도 골을 많이 넣고 싶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팬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은데 팬과 동료 선수들 없이는 이 기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의 도움 그리고 팬들의 도움 없이는 나는 지금 160골을 넣었는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 분명히 결정적인 골을 넣기도 했지만 플레이 전체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전역을 움직이면서 10번과 9번의 역할, 7번 역할까지 한 몸에 했고요. 3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가 100% 성공을 했고 27번의 패스 연결 중에 미스가 4개밖에 안 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85%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지상볼 경합도 7번 중에 5번 승리하면서
81%나 승리를 했고 그러면서 두 차례나 공을 따오는 수비적인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6번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 슈팅 정확성도 67%에 달했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가 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이날 경기 막판에 가서야 한 수 아래인 승격팀 루턴타운과의 홈 경기에서 진땀승을 거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는 영국 현지 기자들, 현장 취재 기자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런던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도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도 8점, 나인티민이 8점, 유로스포츠 8점 등 모든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부여하면서 특히 이제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경기 종료 4분 전에 결정적인 슈팅을 또 한 번 득점으로 연결하며 이날 토트넘의 부끄러움을 끝냈다. 토트넘이 정말 실망스러운 패배나 무승부를 기록할 뻔했던 이 경기에 수모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손흥민 선수가 끝냈다라고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경기 시작과 함께 3분 만에 터진 이 루턴타운의 득점 시점을 제외하면 경기 내내 토트넘이 압도하고 공격 위협을 가했지만 골을 좀처럼 넣지 못했잖아요. 토트넘에 뭐 좋은 선수들이 충분히 있지만 여전히 조금은 이제 퀄리티 면에서 선수들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봉을 달리고 있고 팀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유일한 월드 클래스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이 후반전의 활약을 통해 알 수 있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더 풍부해졌던 것은 쿠루셉스키가 교체 아웃되고 존슨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이 가동됐던 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쿠루셉스키 선수를 뺀 이유가 너무 가운데로 들어와서 경기에 관여하려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즉 토트넘의 현재 전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원래 생각은 중앙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의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닷컴은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의 최고 평점이자 이날 경기 스타맨 8.2점을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았던 토트넘의 선수 평점은 메디슨의 7.1점, 존슨의 7.0점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6점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만 유독 월등한 경기력을 보였다라는 증거이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점유 교육을 보시면은 조금은 평소보다는 수비 상황에선 관여하지 않은 게 나오거든요. 체력을 좀 아끼게 해주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연계하게 해줬던 부분들이 또한 잘 살아났다고 볼 수 있겠고 베르노나 존슨이 앞에서 손흥민 선수의 압박 역할을 나눠서 해줬던 것도 손흥민 선수의 9번 역할에 더 도움이 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번 주 중에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가 있는데요.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 토트넘이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를 이긴다면 또 한 번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와 승점 59점 동률이 될 수 있고요. 에스턴 빌라는 이번 라운드에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하기 때문에 승점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잡고 다시금 4위 자리로 올라설 수 있을지 또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진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